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입니다. 사실 고령자의 자살률은 예상과 달리 혼자 사는 고령자보다 같이 사는 고령자 쪽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과 불안을 비교한 결과 자녀가 없는 싱글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습니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싱글을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싱글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릅니다. 돈과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불행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동거 중이라 간병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면 따로 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1인 가구면 돌봄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때는 노인을 집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도리입니다. 젊은 사람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고 애초에 집도 부모의 집일 확률이 높을 테니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서도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삽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인 고령자 가구를 싱글로 부른다면 어떨까요? 고독과 고립에서 젊음과 생기로 옮겨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족도는 높고 고민도는 낮은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책,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에는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사람이 편안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혼자 살기의 3가지 조건. 여러분은 노년에 혼자가 되었을 때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1인 가구를 가장 많이 늘려주는 세대가 될 50대와 60대는 물론 40대에서도 혼자 사는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노년층에서는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기들끼리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지만 부부끼리 있다가 혼자가 되었어도 자녀와 같이 살면 불편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나이 들어서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았을 때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외롭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책에서는 많은 분들이 처음 얼마간은 외롭다가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자식 없이 살던 사람들은 특별히 외롭다는 느낌이 적었습니다. 정작 자식이 없어도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편안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외롭다는 시선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책은 지적합니다. 실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후의 생활 만족도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과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즉, 고급 요양시설보다 내가 살던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되 신세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걸 원했습니다. 결론은 혼자 사는 것에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과거 개인적으로 들어왔고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던 동네에서 떠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이 들어 일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는 말과 함께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로 이사가면 적적함에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활력도 필요하지만 생활권과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얻어야 비로소 삶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부부끼리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료에서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고 고민은 최대였습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않고 가치관을 존중해주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3인, 4인 가족이면 만족도는 올라갔지만 사람이 많아지니 오히려 고민이 늘었습니다. 뭐니 해도 혼자 사는 것이 2, 3, 4인 가족보다 고민도가 낮고 만족도가 최고였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생각한 것만큼 없어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데 혼자 살고 있거나 나이 들어 혼자인데도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정신력과 경제력,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성은 노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은 질문합니다. 오랫동안 사회인으로 살면서 익힌 사회성은 왜 노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책이 말하듯 회사인이지 사회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잠시 형성됐다가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버리는 휘발성 높은 인간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이런 인간관계에만 집중할 경우 퇴직 후에 가까운 인간관계는 찾기 힘들지 모릅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자신의 사회적인 업적으로 여기고 정작 인생을 함께할 인간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어찌 보면 오만함이 빚어낸 인간관계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닫고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직위를 가졌다고 타인을 대할 때 건방져지거나 손익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느 순간 고립이라는 형벌로 자신을 덮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 요즘 들어 고독사라는 말을 흔치 않게 듣습니다. 이 말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고독은 고립,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살아있을 때 이미 외부와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발견이 늦어서 슬픈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아프다가 죽는 두려움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이를 대비한 방법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없을 경우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나이 드신 분들의 걱정을 들어보면 자기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걸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더 무섭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자신의 인생에 충실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짧고 굵게 살 거라며 술에 담배에 즐기고 싶은 걸 즐기다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런 사람이 길고 가늘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그래도 즐겁게 살기라도 했지만 죄 없는 가족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죄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 정말 자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성실하십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혼자 지내도 편안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려면 생전에 고립되어 살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한 삶에도 좋고 남에게 패끼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 단절하며 사는 것은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남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불상사가 생길 때 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최소한 공공기관의 연락 서비스라도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인적 네트워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부담은 훨씬 줄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이든 노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뉴스에는 젊은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스스로를 고립하고 갇히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어도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생각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는 친구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저것 챙겨줄 땐 많았는데 나에게서 얻어갈 게 없어지자 사라지는 인맥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관계나 친구에 대해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허무함을 넘어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친구가 별로 없는데도 자신감 있고 오히려 더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든지 적든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히 독립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강한 면을 보여 부럽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장도 차분하게 말합니다. 일부러 강한 척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강함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친구가 별로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생각 습관. 첫 번째,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받으려 하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자기 개성을 버리면서까지 주위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애쓴다고 말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무리에 받아들여졌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타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 않으면 눈치를 보고 자신감도 꺾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영원히 타인의 관심 속에서 살아야 하고 매 순간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아야 안심하게 됩니다. 결국 남들의 의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강하게 보입니다. 의지하려는 사람은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상대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세력을 많이 모아 휘두르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차이점은 자기 세력을 많이 모으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곁에 모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사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크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은 친구 양보다 수는 적어도 따뜻한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관계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 편한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관계는 평생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증명받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연예인의 인기와도 같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도 겸손하고 비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태도로 인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독립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 자기 삶의 방식에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자립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대신 남이 인정하는 방식만 좇게 됩니다. 결국 자신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금씩 혼자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행동할 기회를 점차 늘리면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
그냥 나답게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사람은 거절에 대한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절당한 타인의 감정까지 너무 신경 써서 들어주는 것이 당장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린 결정이 상대와 등을 돌리는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해서 하다 보니 내가 힘들어 상대를 원망하게 되고 상대는 상대대로 만족하지 못해 사단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적을 때 끝내버려야 서로에게 앙금도 덜 생기고 좋습니다. 이런 일관된 태도로 계속 대하면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점을 알고 실천해 자신에게 타인들이 익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싫다는 사람은 잡지 않습니다. 서로가 편한 사람을 만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친구가 별로 없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예측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순리대로 결정했으면 상대의 감정까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은 너무 과한 것입니다. 자신이 배려할 수 있는 선까지 배려했으면 됩니다. 그 후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정이 자유롭고 타인의 태도에 마음이 휘둘리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안을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밖에서 구하려고 해도 소용없을 때가 많다. 프랑스 사상가인 라로슈푸코의 말입니다. 불안하거나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친구들을 만나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즐겁고 해소가 된 듯하지만 다시 혼자가 되자 풀린 것은 없어 허탈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겉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불안하고 문제가 있을 때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오히려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가 받아들일 때 만들어집니다. 타인의 조언도 도움되지만 결국 이것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확고해지고 결심했을 때 평안을 찾는데 그것은 오로지 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의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에 따라 타인의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외로움 자체에 대한 생각도 말이지요.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받으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마음의 평안을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친구가 별로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생각 습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교에는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석가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괴로운 것도 삶이 편치만은 않은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하하호호 살면 안 되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기쁨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게 참 힘겹네. 나는 원래 나약한 존재인가 봐. 어렴풋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붙들고 있다가 우연히 태어난 이 몸뚱이가 빌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를 잠시 빌린 몸으로 받아들이자. 그러한 다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괜찮다고 다독이며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보면 어떨까요?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흔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들 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꿈에 그리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열심히입니다.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이 빚어낸 존재입니다. 이상적인 내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진정한 내 모습 찾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기 같은 말이 인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언뜻 생각하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진짜이고 있는 그대로라고 판단한단 말일까요? 이 점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찾아 그대로의 나로 살기 위해서 또는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 사이를 헤매며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소갈이할 뿐이지 않은가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진정한 내 모습을 찾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말하자면 태어날 적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입니다. 애당초 몸에 꼭 맞을 리 없고 옷을 입고서 그저 온 힘을 다해 나로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마음속 이상을 쫓으며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대로 행복하니 다행이라 여기면 그만입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말에 인생을 쏟을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이러한 말이 불편한데 억지로 자신을 꿰맞추려 하면 새로운 고통이 움트게 됩니다. 매일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인생을 조금 더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하며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도리어 삶이 버겁다면 알찬 인생을 보내야 한다느니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하는 마음의 짐은 그만 내려놓아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악물고 삽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채찍질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 조바심을 냅니다. 기왕이면 나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도 나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일과 휴식에 열을 올립니다. 일정이 비기라도 하면 슬금슬금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살면 숨도 찰 테니 힘을 조금 빼고 별것 아닌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마음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있는 힘껏 힘주기는 잘해도 의외로 힘을 빼는 데엔 서툴기 때문입니다. 참선하러 가는 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깨와 손발에 힘을 풀라 해도 곧장 힘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쯤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안간힘을 써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야 할 때를 골라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낳을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혼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 전부터 남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있는 힘껏 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인가요? 우리는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여서 무언가의 등을 떠밀리듯 살면 숨이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애써 힘쓸 것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대단한 일 같은 건 남지 않습니다. 지금 허우적대는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간의 만족감과 몇 가지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 않던가요? 많은 분의 넋을 기리며 제가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그리고 훗날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회를 맡은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한 스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라면서 스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60이 다 된 늙은이라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인생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학생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좀 괜찮네 싶은 말이면 마음속에 간직해도 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풀어놓은 이야기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꿈을 이루며 살면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배운 점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이 무너져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말이지요. 꿈을 이룬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밭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새삼스럽게 꿈과 희망이 필요할까요?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삽니다. 그러니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됩니다. 미래가 창창한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말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스님의 말씀을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스님의 이야기가 와닿았던 모양입니다. 꿈과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꿈과 희망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죠. 요즘 흔히들 말하는 꿈은 보통 직업을 가리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은 곧 되고 싶은 직업이고 이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애당초 모호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가입니다. 직업은 꿈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꿈과 희망이라는 말에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입니다. 꿈과 희망을 이루며 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순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사람들의 기대와 중압감을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타고난 재능과 정신력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그에 걸맞은 노력을 했을 따름입니다. 재능과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메달 근처에도 못 간 선수가 메달을 딴 선수보다 못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을 손에 넣으려 온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을 털고 일어나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저력은 얼마나 감탄스러운 일입니까? 좌절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찾아주는 재산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합니다. 좌절감을 맛보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저울질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기왕이면 나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몰라. 이게 나한테는 더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맛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던 마음이 싹 가십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런 이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꿈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꿈과 희망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꿈이든 희망이든 어찌 보면 마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하염없이 붙들고 있는 건 꿈이라는 환상이 끝났을 때 현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꿈과 희망을 꼭 붙들고 있기가 힘겹지 않으신가요? 계속 힘겹게 붙들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놓아버리고 편해질 것인가요? 꿈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속마음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삶이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꿈과 희망이라는 짐조차 내려놓고 힘 빼는 연습을 해야만 지혜로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조금은 힘을 빼고 물 흐르듯 살아보세요. 걱정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